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루즈맨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항해사의 승선과 하선,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내 선사와 국외 선사, 그리고 타 선종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로얄 캐리비안에서 2등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근무 로테이션은 3달 승선, 3달 휴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모든 크루즈 선사가 로테이션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니어는 4달 승선에 2달 휴가 로테이션으로 가고 있고, 1항사로 진급을 해야 그때부터 3달 온, 3달 오프가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로얄에서는 주니어도 2항사도 3달, 3달의 로테이션을 하고 있고, 퍼스트 1항사로 진급을 하면 그때는 이제 10주라는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로테이션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국내 선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기본 계약은 6개월에 2달 휴가인데 저는 6개월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7개월, 8개월, 길게는 9달에서 10달 사이도 승선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주변에 지금 승선을 하고 있는 동기나 선후배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봤는데, 그런 로테이션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데에는 첫 번째로 예비원이 부족하다는 점, 먼저 승선을 하고 있는 선원이 있을 거고, 그 선원이 휴가를 갈 때 그 사람을 교대해줄 또 선원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교대자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원래 계약 기간만큼 승선을 하고 내려서 휴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로테이션이 될 텐데, 예비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발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선종마다 다른데, 정기선을 승선을 하시면 대략적인 몇 달 후까지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은 하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크게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기선인 경우에는 그 계약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디스차징 포트가 달라져서 그게 7개월이 되기도 하고 8개월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디스차징 포트에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휴가를 언제 받게 될지도 비교적 불명확하기도 하고, 휴가 때 미리 여행 계획을 짜놓는다든지 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고 다른 이유로는 부정기선인데 한국을 디스차징 포트로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승하선, 그런 교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회사에서는 세이브를 하고 싶기 때문에 교대 일정을 한국 들어올 때까지, 혹은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 포트까지 들어올 때까지 교대 일정을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교대 스케줄이 틀어지게 되면 선원 입장에서는 일단 찐이 빠지고 피로가 누적될 것이고, 이는 곧 안전항해와 업무 효율에 직결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선원들이 제때 승선과 하선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사팀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사실 바쁘잖아요. 그런 선원들의 그런 고과, 그리고 승선과 하선, 승하선에 필요한 교통, 숙박, 개인 서트, 교육, 갱신, 취득, 이런 것들을 모두 인사팀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 부서에서 할 일이고, 그거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러면 크루즈에서는 어떤가 라고 들여다보면 업무들이 인사팀 내에서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그렇고, 걔네 서트만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선원들 승하선 스케줄만을 조정을 하는 그런 스케줄러라는 포지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대를 할 때가 됐는데 교대자가 못 구해졌다. 그러면 그 스케줄러의 능력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고과가 전부 이밸루에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하선을 담당하는 그런 크루 트래블 팀이 따로 있고요. 1항사급 시니어급으로 올라가면 컨시어지 팀이 따로 있어서 나중에 진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항공사나 등을 리마크에 기재를 해놔서 가급적 그 선원의 기호도에 맞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크루 어시스트라는 그런 팀이 또 따로 있어서 승선 하선 중에 무슨 뭐 짐을 분실을 했다, 비행기가 뭐 연착이 돼서 뭐 비행기를 놓쳤다, 이런 비상 상황 때 바로 긴급 대응을 하는 그런 팀도 따로 있고요. 국내 선사에서도 스케줄러라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이런 배승하는데 좀 서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있는 인력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스케줄러가 있으면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될 테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사에서들은 제가 들었을 때 보통 에이전트를 끼고 하냐 아니면 본사에서 다이렉트로 하이어 하냐에 따라서도 그런 로테이션이 다릅니다. 물론 급여도 달라지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외국 선사들도 4달 승선에 2달 휴가 이런 로테이션으로 가는 것 같고, 좀 좋은 것은 3달 승선에 2달 휴가, 뭐 시니어로 올라가면 3달 승선에 3달 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알림이 하나 떠가지고 회사 어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회사 어플이 뭐냐면 내 그런 서트, 내 인사 정보, 내 스케줄, 항공권, 티켓 이런 전반적인 걸 모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승하선 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도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해서 전산으로 올립니다. 환급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어플에서 알림이 와서 봤더니 저번 컨트랙 끝나고 하선을 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 다음 배 올라가는 항공권이 떴더라고요. 아직 휴가가 2달도 더 넘게 남았는데, 보통은 2주 전에 그런 항공권이나 호텔 인포메이션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백투백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권이 나오지 않았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출국까지 이제 2달이 좀 넘게 남았는데 푹 쉬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족여행으로 싱가포르로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회사 베네핏으로 그런 선언 복지 혜택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좋은 조건으로 가족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탔던 랩소디 호의 모형인데요. 맨손으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손에 이것을 들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배에서 나오는 그런 굿즈 있잖아요. 기념품 이런 것들을 조금 구해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영상을 재미있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